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부터 4대 문명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4대 문명,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고3인 친구들은 수능 특강 교재에 보시면, 인류 최초의 4대 문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문명 가운데 가장 먼저인 것을 우리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단일 이름을 가진 문명은 없어요. 수메르 문명이니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고, 또 수메르 문명이라는 것 자체도 수메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 사만 시대처럼 마치 각 도시국가가 많이 있었고, 이거를 우리가 통틀어서 그 도시국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수메르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수메르 문명이라고 부른 것이고, 이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영역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러서, 이제 어차피 그 문명이란 게 딱 뭐 수메르 문명 하나 딱 있고 그 다음부터 문명이 다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이제 어떤 문명이 발생하면 주변의 사람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민족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이렇게 또 서로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해당 지역의 문명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이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역이 계속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다루어 보겠습니다. 신학 때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지만 저는 그림을 되게 못 그려요.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림을 잘 그리면 되게 좋을 텐데, 대충 그리면 이제 이런, 이제 여기는 아니네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위에 이제 소아시아 반도라고 보고, 밑에 이제 이쪽 지역이 아프리카 쪽이라고 본다면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가서 여기 이제 뭐 아라비아 이쪽에 있고 그죠?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보면 강이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이스라엘 이쪽에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이제 빨간색이 선생님 대충 그렸는데 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흐르고 하나는 이렇게 흐르고, 그렇게 해서 이쪽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우리 걸프라고 부르죠. 페르시안 걸프, 영어는 퍼시안 걸프라고 해서 위가 이제 이란이 되고, 그림체는 되게 못 그려서 좀 안 맞는데 여튼 이란이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로 치면 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요 지역이 물론 여러 나라가 겹치기는 한데요. 제가 좀 가장 좀 중심적인 영역은 이제 이라크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쪽 좀 바깥쪽에 쿠웨이트가 있고, 또 시리아도 일부 이렇게 이쪽이 이제 시리아, 이쪽이 이제 이라크,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오늘날로 치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강과 강 사이, 여기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 구글 지도나 이렇게 보시면 산이 없어요. 완전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문명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뭐 옛날에 여기 막 이런 도시들이 막 생기면서 이제 문명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이제 그림으로는 다 표시가 안 되지만 큰 강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지류, 작은 어떤 강들이 이렇게 막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자그마한 도시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게 이제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서두에서 언급을 했듯이 가장 처음에 수메르 문명이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수메르 문명 이 정도까지 깊게는 안 들어가고, 이제 뭐 단순히 그냥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뭐 수메르 문명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하고 넘어갈 겁니다. 수메르 문명이란 게 아까 선생님 뭐라고요? 단일한 수메르라는 나라가 있던 게 아니었다. 우리 사만 시대처럼. 근데 이제 우르라는 나라도 있었고, 뭐 우르크, 라가시, 뭐 에르슈이칼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도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배울 그 길가메슈 서사시라는 것도 그런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우르라는 도시국가에 이제 전설이죠. 일종의 그 왕이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왕이 이제 여러 가지 모험을 하고 한 걸 다룬 게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우리가 이제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4대 문명 중에 나머지 두 개는 각각 공부를 하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다음의 그 이집트 문명은, 그 나일강 문명은 보시면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선생님 지도로 보니까 이거 뭔가 아닌가요?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거 너무 이건 크게 해놨고 이건 작게 해놔가지고 맞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는 서로 그냥 이렇게
관련성이 있고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죠. 어떻게 해요? 분명히 둘이 영향 주고받고 그 이제 물론 이제 어느 쪽이 더 먼저다 이런 거는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공존을 했는데 완전히 같으면 우린 그걸 하나로 묶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으로 이렇게 분류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각각의 차이가 나는 특징들이 딱 우리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예, 그거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럼 이번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해볼게요. 자, 어때요? 다시 강조합니다. 평지다. 네, 농사 잘 되죠? 문제는 뭐예요?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가 섬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산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기 이집트 있고 이제 뭐 표시나 세면 그림이 너무 못 보여서 안 되지만 사실 이쪽에 이란 지금의 이란 지역이 있고 터키가 있고 그냥 큰 어떤 대륙 속에 한 가운데 중간에 왜 평지가 있고 강이 흐르는 거기서 막 도시국가 같은 게 생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 문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문명 생긴다고요? 예, 잉여 생산물.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깨워 먹고 살면 도시 못 만들어요. 건축하는 사람이 자기 거 자기가 농사 짓기도 바쁜데 언제 딴 사람 집을 건축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건축해주고 그 대가로 그 농사 짓는 사람에게서 농산물을 받는 이 교환 경제가 생겨야 우리가 이제 도시국가가 생기고 문명이 생기기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선생님이 군인이나 사제, 신관이나 이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을 한다. 그거를 얘기했는데 그럼 주변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들 쌓아놓은 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고용할 수 있다는 거는 자원을 쌓아놨거든요. 그거 뺏으러 가자. 그래서 이민족의 침략이 빈번합니다. 네, 이민족의 침략이 빈번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이번 시간에 하는 수메르를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는 여러분들 강 이름을 기준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문명은 특징이 바로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림을 쌤 너무 못 그려서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양 이렇게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The Fertile Crescent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지도로 보니까 해당 문명이 발전한 지역 그림 거꾸로 됐나요? 해당 문명이 발전한 지역이 마치 초승달 같이 보인다. 그 지역의 모양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Fertile Crescent라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이 맞나요? 초생달이 맞나요? 하여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릅니다. 초승달 지대. 네. 이게 이제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생 지역이고요. 얘기했듯이 평지라서 지형적으로 방어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개방적인 지형이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대해서 막아주는 장벽이 별로 없이 열려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개방적 지형. 그러니까 이거의 결과물로 농사 잘 되는데 딱 장애물이 없어. 야, 우리도 저기 들어가자. 뺏어오자. 아니면 우리도 저기 이민 가자. 이게 빈번해진다.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이 잦습니다. 이 이민족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뺏어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아예 눌러앉는 사람도 많아. 이민이죠. 말 그대로 이민이죠. 말 그대로 이민. 그래서 선생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런 사람들은 무슨 민족이에요? 무슨 종족이에요? 하면 대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수메르 딱 예시 들고 근데 이것까지는요 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곧 어떻게 해요? 수메르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었지만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그 문명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어떤 종족이나 사람들의 문명이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수메르족, 아카드족, 구티족, 엘람족, 아모르족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죠? 예, 이런 어떤 다양한 민족들이 막 와서 자기들의 나라도 만들고 그래서 막 북적북적 서로 막 치고 갖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역사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벌써 고대사 들어가자마자 머리가 터질 거고 다행히 우리 고등학교에서 그런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떻게 이민족이
자주 이렇게 들어오더라.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민족 침입이 빈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민족 침입이 빈번하다. 그거를 이제 교재는 다른 말로, 그러니까 A란 수메르 나라, 물론 약간 쌤이 단일 왕국은 아니라 그랬지만 그냥 예를 들자고요. 수메르 사람들이 왕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다른 구티,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서로 이렇게 어떤 뭐 여러 가지 교류를 거치겠죠. 뭐 전쟁을 하든 무역을 하든. 그런데 야 보니까 우리가 힘은 쟤네들 뭐 많이 쌓여 있는데 힘은 우리가 더 세. 야 우리 쟤네들 몰아낼까? 해서 이렇게 뭐 전쟁을 해서 구티족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럼 수메르 사람들의 왕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왕조 교체라고 이제 그 여러분들 교과서 같은 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집트 문명에서 나타나는 피라미드나 이런 거는 수메르 문명에서는 이게 별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피라미드라는 게 내가 죽고 나서도 어때요? 영원히 내가 이제 다시 부활을 하든 뭐 종교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해서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 그건 어떻게 해요? 아주 사회의 어떤 모양이 안정적일 때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막 변화무쌍해.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어느 세월에 피라미드 짓고 아니 내 아들이 나는 왕인데 내 아들이 계속 왕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럼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이집트처럼 그런 막 영혼을 추구하고 이런 내용이 별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 외적 침입 오는데 좀 신이요 외적 침입 오면 좀 우리 좀 잘 막아주세요. 올해 농사 좀 잘 돼서 우리 그냥 다 먹고 좀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올해 농사 안 돼도 니네는 나중에 뭐 영생을 누릴 거다, 뭐 천국에 갈 거다. 우리 지금 그런 거 정신 없고 지난달에도 뭐 침입 와서 우리 전쟁 막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음 달에 다른 침입 오면 그거 또 막게 해주세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 기복신앙 이제 한국사나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그 기복이란 말은 안 쓰고 그거를 현세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바로 현세적 신앙이 발달합니다. 현세적 종교 신앙이 발달합니다. 그냥 해주세요 이러는 느낌이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요걸 기반으로 해서요. 바로 이제 수메르 문명,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수메르 문명이 아니라 수메르 문명 포함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타나는 게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어요.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듯이 피라미드는 무덤이잖아요. 지구라트는 무덤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관청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사원이긴 했는데 아직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굉장히 이렇게 합일에 가깝게 사회가 모습이 초기에부터 생기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원이고 사제가 있다라는 게 오늘날의 어떤 우리가 뭐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거와는 좀 개념이 달라서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행정 업무도 관할을 하고 이런 거라 거의 행정관청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조금 약간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보자면 좀 궁전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얘가 크고 웅장하다는 내용은 우리 도시가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잘났다, 복종해라, 뭐 이런 정도 느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성경의 바벨탑 이런 거하고도 연계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쐐기 문자라고 해서 이 문자가 발달을 합니다. 쐐기 문자가 어떤 거냐 하면요. 이전에는 이제 상형 문자가 이제 먼저 처음에 발달해요. 우리가 이제 석기시대 이럴 때 보면, 쌤이 지난번에 구석기 막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기원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그림이 발전되는 게 뭐예요? 상형 문자죠. 그 그림이 발전되는 게. 그래서 오늘날에도 상형 문자에 기반한 문자 체계를 쓰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니까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처음에는 더 간략화 이렇게 시키다가 오늘날에는 이렇게 된 게 상형 문자예요. 가장 구식의 문자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다음에 배울 이집트 같은 데도 이런 식의 문자를 이제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냥 상당히 삶이 급한 거잖아요.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더 발전된 보다 짧은 시간에 어떤 원하는 내용을 나타낼 수 있게 했는데 결국 거기서 처음에는 표의 문자, 상형 문자에서 이제 이게 모양만 쐐기 문자가 이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마치 뭐 우리 어떤 수학이나 어떤 뭐 부호 같은 뭐 이런 류의 모양, 뭐 이런 식, 막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진 문자가 발전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표의 문자였어요. 한자처럼요. 그래서 이거는 뭘 나타낸다, 이걸 뭐 나타낸다. 근데 이제 자꾸 어떻게 해요? 정보량이 이제 방대해지니까 이렇게 나타냈다가는 우리가 문자를 뭐 너무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실제로 한자 보면 개수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이제 여전히 이쪽을 많이 가요. 왜? 천천히 하면 되니까. 피라미드 짓다가 하나 조각하고, 오늘은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와서 또 쓰자. 근데 여기는 어떻다고요? 바빠가지고 그럴 틈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엔 표음문자로 발전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실제로는 아닙니다. 요 문자 쓰면 아무거나 적은 거예요, 그냥. 이거를 A라고 읽자. 이거를 뭐 B라고 읽자. 예, 이러면서 이제 이게 나중에 페니키아 뭐 이렇게 통과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알파벳까지 이렇게 널리 이렇게 연계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쐐기 문자라는 게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는 지금 십진법을 쓰고 있죠. 근데 십진법이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쓰니까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아닙니다. 우리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이나 이런 데 다 12진법 해서 뭐 돈 1파운드는 뭐 10 뭐 실린가요? 이 아니었어요. 뭐 12, 24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메르는 60진법이라는 걸 씁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60진법 썼다는 거? 네, 오늘날에 있죠. 우리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예, 여기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 12달, 이건 12진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이 60분이다. 이게 60진법이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달이죠, 달. 네, 달의 영향도 말해서 합니다. 그래서 달력이 이제 다음에 배울 이집트와는 달리 태음력. 여러분 음력 들어봤죠? 우리나라도 아직 음력 조금 이렇게 쓰는 데가 있으니까 태음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 보면 길가메스 서시인데 별거 아니에요. 이 길가메스 서시가 아니 대학교나 여기서 여러 가지 뭐 내용이 많이 있고 중요한 것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어떤 이 길가메시 이 문명의 그 구성하는 한 도시에 거의 뭐 인류 최초인 거죠. 문학 작품이 하나 남았다. 그게 이제 일종의 신화 같은 내용이고 주인공이 길가메시다. 얘가 뭐 모험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겪고 친구인 엔키두라는 친구랑 같이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겪는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이게 뭐 저승에도 갔다 오고 막 여러 가지 내용이 안에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더 있네요. 요 교재에 여러분들 교재는 요거밖에 없나요? 이제 이집트 넘어가기 전에 요것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까 뭐 아까 수메르도 있고 여러 문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쪽 지역에서 이제 유명한 게 우리 바빌로니아 문명이 있어요. 바빌로니아 지역은 이제 그림 되게 묶고 있는데 내가 이란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이란에 좀 가까운 이제 이라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지역에 이제 도시가 있었고 문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란 쪽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바빌로니아는 다른 거는 이제 제쳐놓고 우리 이제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도 다들 들어는 본 게 있을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이제 우리 역사 과목 말고 법과 정치 과목에도 아마 인류 최초의 법전 해가지고 아마 앞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게 함무라비라는 이제 왕이 포고를 한 법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약간 오해를 사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네가 내 팔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네 팔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 개념이 오늘날 보면 이게 너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악법이구나 이렇게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오늘 다룬 시대가 언젠지 아세요? 예, 책에 보면 연도 나와 있어요. 고조선도 사실은 뭐 신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고조선을 우리가 사실로 믿는다고 해도 뭐 BC 2330 언제입니까?
근데 이거요 유적이 다 발굴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요즘은 뭐 탄소 동위원자 촉증이라든가 아주 기술이 발전해서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 교재만 봐도 기원전 3500년이라고 돼 있고요. 이제 이거는 아주 확실한 것만 우리 다루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진짜 대학교에서는요, 뭐 아니다 6000년 전 뭐 한참 올라갑니다. 언제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신석기였어요. 네. 그런데 그 시대에 법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럼 어떻겠어? 오늘날 거랑 비교를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바로 보복주의는 맞는데 그 보복주의가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이건 아니지만 그 어떤 범위를 제한을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약간 그런 선생님이 이제 그 들어본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물건을 훔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총을 갖고 있다가 그 강도를 죽이면은 그건 허용 안 되죠. 그죠? 강도가 그냥 이제 사람 찌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찌른 게 아니고 자기가 물건 훔치려고 하는데 칼을 들고 있다가 위협만 하고 나 훔칠 거니까 니네들 가만히 있어 신고하지 마. 뭐 이 정도로 했는데 이제 무술을 잘하거나 해서 뭐 이렇게 강도하고 격투를 해서 잡는 거는 허용이 되지만 사실 총을 갖고 온 것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게 합법이 아닐 수가 있는데요. 내 서랍에 총을 사실 갖고 있던 사람이어서 내가 그거 빵 그냥 쏜 거야 멀리서.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정도 영향이 있는데 즉 네가 내 팔을 부셨을 때 이제 재판장은 그러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저 사람의 팔까지만 부술 수 있는 거예요. 내 팔을 부쉈다고 해서 저 사람의 목숨을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쌤 뭐라고 했나요? 바로 이 신석기 이후에 우리가 계층 분화가 일어나면서 계급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귀족, 평민, 노예. 우리 극히 최근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뭐 미국 남북 전쟁 이런 거 아시잖아요. 노예 사람 취급해 줬나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좀 권세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맘대로 제게 중한 어떤 신체적인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이게 아마 여러분도 혹시 역사 다른 분께 설명 듣거나 하면 또 그냥 이거를 갖다 그냥 보복주의를 또 이렇게 설명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뭐 그분이 모르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혹시나 한무라의 법정은 나쁜 거구나 이게 오해할까봐 선생님이 그냥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보복주의죠. 이게 더 발달하면서 보복이 아니라 어떤 이제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부과하는 게 그 이후의 법들이 이렇게 발전되면서 나오는 것이고 이 이전에 이 법전이 있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무법이죠. 법이 없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귀족이면 야, 쟤 어제 보니까 우리 집 담장 발로 차고 가더라. 야, 쟤 칼로 찔러. 이런 상황을 막은 게 그나마 법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보복주의고요. 이제 어쨌든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안타까운 것이 지금 말했듯이 내 팔을 부쉈을 때 제 팔을 부숴라. 그래서 신체적인 형벌을 가하는 거죠. 오늘날은 이거 아니죠, 그죠? 네, 신체형을 가하고요.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죄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자기 주인을 죽이면 이건 뭐 무조건 사형이죠. 근데 노예가 자기 주인을 이렇게 해를 가했는데 주인이 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 동등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동등하다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어요. 이 한물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저 사람을 상해를 입혔을 때 나도 그럼 상해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노예가 주인을 상해를 입혔을 때는 노예가 상해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동등하지 않죠. 그래서 신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제 문명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집트 문명, 그러니까 나일강 문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